안녕하세요. 새내갈비입니다. 오늘은 뇌과학자가 말하는 겨울철 맨발 걷기의 핵심 효과 3가지와 겨울철 맨발 걷기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혁의 힐링TV에 소개된 영상인데 제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서 편집하여 게재합니다. 강의는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교육학과 학과장님이신 장내혁 교수님입니다. 강의를 먼저 듣고 강의 후에 제가 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의를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BTS 대학으로 유명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뇌교육학과 학과장님 우리 장내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맨발 걷기에 대해서 뇌과학 그리고 뇌교육적 관점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잘 적용하면 좋을지 이렇게 여쭤보려고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아유, 맨발 걷기는 네. 뇌를 깨우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오늘 함께 뜻깊은 얘기 나눠봤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첫 질문으로 네. 맨발 걷기와 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맨발 걷기가 뇌과학 그리고 뇌교육적 관점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저희 요즘 맨발 걷기 열풍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도 집 주변에 맨발 걷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그런데 맨발을 걷는 것을 그냥 걷는 거하고 차이 없이 걷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걷는 거와. 네. 우리의 몸이 A에서 B로 움직이면 그냥 몸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A에서 맨발을 B로, 걷는 거는 네.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리고 네. 어떻게 걷느냐도 네네. 전혀 다른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뇌에서 보면 가장 멀리 있는 게 발이긴 하나, 네네. 맨발은 땅과 이제 만나는 건데, 만나는, 지금도 저희가 이게 차갑잖아요? 차갑지만, 네. 그, 어디에 의식을 두고 걷느냐. 근데 우리가 차갑다라는 느낌은 발이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뇌가 느끼는 거죠. 이제 그 느낌이라는 건 인간의 고등의식이에요. 그리고 것? 감정, 느낌 아래 우리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네. 차가워, 뭐 이렇게 어떤 감정, 스트레스, 여러 가지가 우울감 있는데요. 그 감정은 마음의 영역이 아니라 신체 영역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맨발 걷기를 통해서 내 약간 감정을 다스리고 뭔가 이런 약간 변화에 있다면 네네. 감정이 마음의 영역이 아니라 오늘날 인류의 과학은 신체에서 출발한다는 그 체계를 조금씩 이제 알아차리시는 거예요. 감정이 긍정적인 어떤 뭔가 변화를 만든다는 거. 지금 내가 엄청 몸이 안 좋아요. 네네. 쉽게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쉽게 누가 이렇게 툭 치면 짜증이 나죠. 그 얘기는 몸의 균형이 깨어졌을 때 모션이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밖으로 튀어나가는 현상. 네네. 그래서 모션 앞에 접두어 이를 붙여서 이 모션, 이게 감정이죠. 그래서 움직임의 불균형, 조화의 깨어짐이 결국은 감정의 출렁거림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맨발 걷기의 첫 번째 장점은 신체의 균형을 원래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하는데요. 자율신경계가 현대인들이 불균형 상태가 거의 대부분이라 자율신경계 불균형을 되돌리는 것. 네, 맨발 걷기가 갖는 뭐 첫 번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균형을 맞춰주는. 그렇죠. 근데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현대인들의 한 17명 정도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자율신경계 불균형이라고 얘기해요. 자율신경계 불균형. 자율신경계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늘 스트레스를 받고 만성적인 게 있다 보니까 늘 들떠 있는 거죠. 근데 어깨가 막 강철 어깨가 되고 늘 뭔가 이렇게 잠을 자도 피로감이 해소가 안 되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또 잘 인지하지 못해요. 이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피로와 피로감은 다른 거예요. 피로감은 내가 피로한 상태를 느끼는 감각입니다. 어떤 아이가 집중을 못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집중을 못한다는 걸 모르면 뭔가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의 첫 번째 문제는 자율신경계가 불균형 상태에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알아차릴까요? 그런 감각을 깨워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감각을 깨우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맨발 걷기가. 네. 그 중에서도 네. 지금 같은 겨울 맨발 걷기. 네네네. 겨울 네, 맨발 걷기. 강렬한 외부적 자극이 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엄청난 짜릿한 네, 자극이 오는데요. 네. 이거를 근데 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제가 집 주변에 맨발 걷기 하는 걸 잘 지켜보니까, 운동장을 예를 들면 한 10바퀴씩 도르세요. 네. 그런데 네. 신발을 신고 돌 때와 맨발로 걸을 때와 차이가 없이 걷고 있으세요. 아, 그냥 걷는 그냥 거죠. 걷는 거. 저스트 네. 워킹 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그 신체 순환은 일어나겠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진 않게 되죠. 네. 지금 네. 느끼면서 네. 걷고 있는지, 발바닥의 네. 느낌, 그 느끼면서, 느낌에 네. 집중을 하는 것. 그리고 맨발 걷기에는 기본 뇌로 가는 원칙이 있어요. 뇌는 바깥의 정보를 입력받아서 처리하고 출력하는 네. 정보 처리 기관인데, 네. 뇌가 안정화되려면 같은 정보가 반복되게 입력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걸을 네. 때 빨리 걷다가 늦게 걷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복폭으로 일정한 속도로 네. 일정한 호흡으로 잡당 금지, 자기 몸에 집중하면서 네. 걷게 되면 반복적인 입력이 뇌로 들어가면 뇌는 안정화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발바닥에 의식을 집중하면서 걷는 시간이 또 반복되면 어느 순간 신체의 순환이 활성화가 되고 뇌는 안정화되는 단계로 진입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뇌는 그 다음 단계를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발 걷기를 하면서도 몸이 좋아지는 것 이상으로 풀리지 않았던 걸 풀 수 있는 단계로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안정화가 되고 네네. 뭔가 의식 상태가 뭔가 좀 편안하고 네. 뭔가 약간의 집중된 상태가 됐다는 걸 느끼는 순간 네. 내가 이전에 뭔가 이런 고민거리들 그런 것을 그 정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 그런 질문을 나의 내면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나의 뇌에게. 그럼 던져보면 안정된 뇌가 되었기 때문에 뇌는 다양한 그 뇌 속의 다양한 정보의 기억 장치에서 그런 것들을 끌어내고 연결하고 하는 활동성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단계에서는 뜻하지 않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뭔가 다른 사고로 확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걷느냐가 네. 중요하죠. 수준이 다르네요. 그냥 걷는 것과. 그렇죠. 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냥 걷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그리고 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이제 수다를 떨고 있긴 하지만 진짜 맨발 걷기를 할 때는 가능한 자신의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혼자 걷는 게 좋죠. 그리고 특히 이게 겨울 맨발 걷기잖아요. 네, 저희가 겨울 맨발 걷기에 대해서도 조금 좀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겨울 맨발 걷기는 뭐 안 좋다, 한기가 들 수도 있어서 안 좋다, 위험하다. 네, 냉기도 들고. 네, 냉기도 있고 뭐 동상 걸릴 동상 수 위험도 네, 있다. 네, 이게 들고. 우리가 내가 선택한 거하고 내가 선택한 거. 네. 내가 선택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하지 않는 외부적 자극이 주어지는 것과는 뇌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누가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거하고 내가 찬물 샤워를 하는 건 다르잖아요. 사우나를 가서 내가 찬물에 들어가는 거는 내가 선택한 행위를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마음을 먹으면 우리의 뇌가 그런 반응 체계를 이미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택해서 찬물에 들어갔을 때 일정 시간을 견디게 되면 그에 대한 몸의 항상성 기제 반응이 그냥 누가 떠밀어 가지고 들어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반응 체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 맨발 걷기도 기본적으로는 내가 선택해서 하는데 그 시간을 견뎌야 됩니다. 그 찹죠. 동상이 걸릴 것 같고. 그럼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그 두려움에 대한 동상이 걸릴 것 같은 그 두려움에 대한 정보가 어느 순간 그 단계를 넘어서기 전에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거죠. 인간의 뇌는 코디네이터라고 해요. 조절자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외부에 강한 자극이 오면 거기에 맞게 알아서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겨울 맨발 걷기를 하면 네네. 어느 순간 지속적으로 춥잖아요. 네. 동상이 걸릴 것 같지만 동상이 걸리지 않게끔 뇌가 알아서 조절 시스템을 작동을 시키는데 작동을 시키는 거기까지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시간. 그 전에 멈추냐 그거를 넘어가냐에 따라서 겨울 맨발 걷기 하면서 네네. 갑자기 다리에 온기가 젖어들고 몸이 더워지는 걸 경험하신 분들은 네네. 그 선을 넘어가 보시면 그거에 대한 뇌의 자동 항상성 네. 시스템을 안다면 네. 겨울 맨발 걷기가 맨발 걷기의 정수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시죠.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재반 준비는 필요하겠죠. 네네네. 하지만 인간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놀라운 코디네이터의 기능을 갖고 있다. 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얼마 정도 하면 그 항상성 이게 몸에 열이 나는 그 단계가 될까요? 뭐 저보다 훨씬 오랜 그 맨발 걷기를 하신 분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한 최소한 한 20분 정도? 20분 정도. 겨울 맨발 걷기에서는 약 20여 분 정도를 견디면 뇌가 만들어준다.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몸 상태나 또 심신 스트레스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조금 한번 해보면서 몸이 더워지는 순간의 그 경험을 갖는 게 중요하겠죠. 한 번 딱. 한 번. 네. 한 번의 경험. 네, 한 번의 경험. 네, 한 번의 경험을 갖고, 우와, 갑자기 내 몸이 이렇게 엄청나게 추웠는데, 그리고 두려움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다가 온기를 느끼는 네. 그 찬란한 경험. 아. 그 경험이 중요하겠죠. 그것은 네. 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음이라기보다 인간의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여기 상처가 나면 네. 백혈구가 들어가서 자폭에가 딱지가 생기잖아요. 네, 네, 네. 더운 지방 가면 털이 늦게 자라죠. 추운 지방 가면 털이 빨리 자라고. 자라고. 인간의 이 어마어마한 인류의 진화를 이루고 온 네, 네. 뇌에 대한 기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습니다. 그것을 이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몸을 있는 것보다 네. 몸을 조금 불편한 상황에 만들어서 외부적 자극에 노출시키고 그것에 따라서 나의 뇌를 훈련시켜 보는 네, 겨울 맨발 걷기 추천합니다. 지금 저희가 한 15분 했나요? 네, 15분. 지금 제 발과 몸이 더워지고 있어요. 네, 이 정도의 이 시간이 정도의 저한테는 좋은 거죠. 네. 제가 만약 이전에 1분 전에 마쳤다면 이 뇌의 놀라운 시스템을 경험을 못했겠죠. 네. 지금은 발이 후끈합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맨발 걷기가 뇌에 주는 영향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약은 크게 맨발 걷기 핵심 효과 3가지와 겨울철 맨발 걷기 방법 4가지입니다. 겨울철 맨발 걷기는 크게 3가지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즉 겨울 맨발 걷기는 신체의 균형을 되돌리고 감각을 깨우고 뇌를 안정화시킵니다. 첫째, 겨울 맨발 걷기는 신체 균형을 되돌립니다. 발바닥 느낌은 사실은 뇌가 느끼는 것입니다. 느낌은 인간의 고등의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정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은 느낌의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은 마음이 아니라 신체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이 신체의 균형을 되돌려줍니다. 맨발 걷기의 2번째 효과는 감각을 깨우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70%가 자율신경이 불균형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불균형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맨발 걷기, 특히 겨울철 맨발 걷기가 이런 무감각한 감각을 깨우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맨발 걷기의 3번째 효과는 뇌를 안정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뇌를 안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같은 정보를 반복해서 입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보폭의 맨발 걷기가 뇌를 안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겨울 맨발 걷기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에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겨울 맨발 걷기는 어디에 의식을 두고 걷느냐가 중요합니다. 맨발 걷기 효과를 높이려면 발바닥 느낌에 집중하면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뇌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같은 보폭, 일정한 간격으로 걷습니다. 뇌가 안정화되면 뇌에게 질문하면서 걷습니다. 그러면 뜻밖의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뇌는 조절자, 즉 코디네이터입니다. 뇌가 조절 기능을 하는 그 한계를 깨우면 뇌는 스스로 조절자 기능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그 한계까지 걸으면 뇌가 스스로 조절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겨울 맨발 걷기의 정수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뇌과학자 장래혁 교수님이 말하는 겨울 맨발 걷기 3가지 효과와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겨울 맨발 걷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계절을 허락해주신 우혁의 힐링TV에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